안녕하세요. 주식 수종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래는 요 제목을 대시세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좀 바꿨습니다. 제목을 바꾼 이유는 대시세에 나오는 영상은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찍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여기에서도 대시세 나오는 섹터 1편, 2편 이런 것들 찍어 드렸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시세에 나오는 이런 것을 키워드로 하기보다는 현재의 주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갑자기 조선주가 이제 제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왜 조선주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주식을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공부 중인 일개의 개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은 참고용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에는 차트의 흐름, 차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 호가창, 당일의 시황, 그리고 수급 이런 기술적인 면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대시세를 수익을 내려면 작게는 5배, 뭐 많게는 10배, 20배 이런 수익을 내려면은 1번 플러스 기업의 성장성 경제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돈의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지. 물론 단기 트레이딩에서도 당일 테마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테마 바뀐, 손 바뀐 형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돈의 세력의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장기는 더욱더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이 어디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요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주식의 기본은 차트가 기본이고요. 기업 분석이 기본이다. 지금은 경제 상황을 알아야 향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 종목을 알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상승은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주가의 실적이고요. 실적 플러스 현재 주가 위치. 이게 정배열이면 어느 정도 기대치가 반영이 된 거고요. 역배열이면 주가 가치가 저렴한 상태이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이렇게 정배열로 가는 정배열 초기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성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 성장성이 있는데 벌써 다 반영이 됐다라 그러면 이거는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도 기대감 때문에 막 올라가고 이 꼭지에서 이 기업의 실적이 엄청나게 나왔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저가가 될 것이다. 이러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싸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가 상승의 주체도 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이 세력이요. 에코프로가 이제 상승할 수 있었던 견인이 됐던 거는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외국인들의 자금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주가 상승의 원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 주가는 실적이 중요하고 현재 주가 위치, 그리고 상승성,
성장성, 기업의 성장성, 거기에 대한 상승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거는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 요거를 아셔야 된다. 그리고 주가 상승을 하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경쟁 사항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3배, 4배, 5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제상황은 제가 22년부터 제가 유튜브를 만들기 시초부터 너무너무 강조한 거는 신냉전 시대이다. 이거를 전제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신냉전 시대임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기본 전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략은 무조건 신냉전 시대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냉전 시대라는 거를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의 주요 키포인트를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방산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저는 신냉전 시대에서의 관심 섹터를 좀 관심을 가져라. 여기에서는 뭐 방산, 그리고 저기 뭐죠? 원전,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요. 원전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2년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거기에서 뭐 2년 전에는 이제 식량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곡창지대죠.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중요해졌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냉전 시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신냉전 시대에서 제가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는 많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전 영상을 좀 보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냉전 시대에 국가 자립이 중요해졌다라고 했는데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왜냐하면은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아량이 있는 미국이 아니라, 민주당이 하는 미국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 우선주의, 국가 간의 자립이 되게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립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가의 자립이 중요하려면은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국방력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식량입니다. 그래서 식량은 벌써 이제 22년도에 대시세 파동 다 드셨죠. 제가 해서.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5가지 요소를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옛날 거를 좀 붙여가지고 요게 좀 들어갔네요. 아무튼 요 5가지가 좀 중요하고요. 바이든이 아니라 여러분들 트럼프도 의약품 생산에 있어서 자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을,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국에 생산기지가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바이오에서 좀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그런 기업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바이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가 왜 중요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했고요. 무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AI 시대에서 전력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AI가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경제 상황이 여러분들은 지금은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도 좀 상승 파동이
있겠지만 대시세를 드시려면 원전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된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이렇게 깔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전 세계 지도 중에 지금 원전을 하는 나라가 몇 군데 없지만은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중동 쪽에서도 지금 돈 많은 나라에서 지금 원전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은 원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트럼프 정책에 맞는 구서 세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트럼프 정책에 맞는 우주 방산, 그리고 원전, 비트코인, 그리고 전쟁 재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선, 갑자기 조선이 왜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선이 갑자기 왜 중요해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요, 앞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보다는 관세 정책 이런 것들 있죠. 친환경 에너지,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섹터, 이거는 당분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또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정책에 맞는 섹터 구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의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 관련 섹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격 지지를 했나? 여러분들, 민주당은요 보수적입니다. 친기업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에 뭔가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그걸 법제화 해가지고 억제를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려고 그러면 법제화가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트럼프, 테슬라가 하는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 트럼프를 지지를 해야지 자기 기업이 더 활발하게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전격으로 지지를 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테슬라가 지금 밀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에 2차전지 전기차가 아니다. 얘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지금 우주항공이고요, 로보택시고요, 로봇이고, 분명히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일단은 요것도 여러분들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산업인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은 트럼프를 지지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왜 갑자기 조선주를 언급을 했나?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거를 했나 조금 약간의 공부를 한 지식에 대해서 그냥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태평양이 중요합니다. 태평양 왜 중요한가? 여기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세계 지도를 보면은요, 자기네 나라에 한정적으로 지금 여기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죠. 하지만은 이거는 어느 나라 것도 아닙니다. 여기를 이렇게 장악을 한다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뭐 해상에 대한 운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지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이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을 벌였을 때 이 일본을 왜 살려뒀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대만을 중국은 왜 가지려고 할까요? 이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경제학자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이 일본을 살려둔 이유는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해상력을 장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대만도 이렇게 한 이유, 홍콩도 한 이유는 여기를 틀어 막으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해상력을 자기네들 위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장악을 하고 있어야지 해운이나 해군력이나 뭐 전략적인 기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위에 있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 위에다가 이제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인데 우주항공과 그리고 여기 해군력을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전쟁 시나리오에 있어서 아주 유리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이 트럼프가 요 태평양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고, 지금 조선업이 되게 지금 기술이 발전돼 있는 게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중국이 상당히 강합니다. 중국이 이거를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조선업이 왜 뜬금없이 나왔나 라고 하겠지만, 지금 여기 해상력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세계적으로 강국들은 이거를 우위에 점하려고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냐면요, 보루입니다. 최상의 보루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된다라 그러면은 최상의 보루로 이 일본이 이걸 막아주는 걸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을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 일본을 살려둔 이유이지 않나 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조선에 대해서 좀 중요시 생각한 키포인트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운입니다. 해운인데 해운이 왜 또 중요하냐, 조선업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해운, 자, 운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운송을 하는데요. 자, 이게 운송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국가에서 국가 간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철로도 필요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를 이렇게 영국이나 뭐 이런데 뭐 유럽에 수출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사회주의 국가를 관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항공으로 한다. 항공으로 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고비용이고요. 이동 물질 크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상으로는 국가 간의 절차, 뭐 철로의 유무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해운이 되게 중요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국가 물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되게 중요한 게 해운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저비용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북해항로라는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자, 북해항로를 이제 뚫으려고 지금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강국들이 거기를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리적인 위치적으로는 러시아가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위험성 저하도 되게 중요합니다. 북해항로. 자, 보시면은요, 여기입니다. 이 북해항로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이렇게 뭐 영국이나 어디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나라한테 수출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 국가나 중동 국가 이런 국가들로 인해서 위험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해 항로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여기를 이렇게 가게 된다라 그러면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뭐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비용도 있고 위험성도 높은데, 지금 북해 항로로 한다라 그러면은 상당히 비용 절감도 있고 위험성도 저하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북해 항로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개통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조선업이 발달이 되는 성장을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주식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식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빕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